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8월 8일,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현재 시간은 장이 마감한 직후인 4시 20분경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종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설명드리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BM, 뭐 오늘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주들이죠. 2차전지 소재주들. 2차전지 소재주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부품, 그 다음에 장비주들까지도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어요.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설명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5%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종가는 이제 7.1% 가량 상승한 31만 3,6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급등한 요인 뭐가 있었죠? 애플카 이슈죠. 애플카 이슈입니다. 애플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를 담당하는 임원이 한국에 방한을 해가지고 LG전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등을 갖다가 SK이노베이션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를 담당한 임원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LG화학과 그 다음에 삼성 SDI에서 파우치 쪽, 파우치 셀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중국의 배터리를 갖다가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분쟁이죠. 정확하게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런 분쟁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중국 거를 갖다 단다라는 게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 쪽으로 이제 전향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셔야 될 차트를. LG전자죠. 사실은 기아가 먼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아차가 언제였냐면은 요때였어요. 요때. 기아차가 애플카를 갖다 생산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요때와 이때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LG전자 또한 LG 마그나 혹은 LG전자의 전장 부품이 애플에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두 차례 강력한 그런 급등, 그 다음에 이쪽에 반등, 그리고 그 뒤에도 요 구간과 요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도 애플카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LG전자의 전장 부품뿐만 아니라 LG 마그나 합작법인을 통한 애플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뭐죠? 미확정 내용이죠. 미확정 내용. 자, 이 미확정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죠? 주가의 어떠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조정에 빌미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뭐 오늘 상승, 오늘 이제 지금 시점이 8월 9일 날 오늘 급등한 게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차트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짧은 러닝 커넥션 패턴 나오고 있었거든요. 짧은 러닝 커넥션 패턴이 나오고 있었죠. 러닝 커넥션이라는 거는 매도자는 적고 매수 대기자들은 많다 보니 조정이 제대로 눌림 조정이 안 온다라는 그런 패턴이에요. 러닝 커렉션 패턴이 나오고 있었고, 이건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요 앞단까지의 흐름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에코프로 BM 차트가 점차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죠. 이게 정확하게는 뭐였죠? 이게 오리지널 러닝 커렉션 패턴이죠. 즉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차트예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차트니까 사실 오늘 애플카 이슈가 없었더라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혹은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갈만한 차트였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네, 갈만한 차트였고 또 갈만한 수급 내용이었고 그리고 구조적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뭐 제가 일일이 뭐 미국의 전기차 이슈, 중국, 그다음에 유럽 판매량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릴 거 없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그동안 증설하고 있는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하나둘씩 완공이 돼가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고 이 본격적인 가동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말 그대로 선투자 후 실적 성장주의 어떤 표준 표본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케이스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뭐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뭐 많죠. SKC 동아기업 솔로스 첨단소재 다 똑같습니다. 첨보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어떤 구조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 섹터에서 이런 애플카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을 하면은 만약에 급등을 했는데 애플카 쪽에서 답답하게 실이 뭐예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또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괜히 올랐다 해가지고 다시 원복을 시켜버려요. 다시 원복을 시킵니다. 이게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안 좋은 건 아니죠. 어차피 갈 거 애플카 인해 가지고 상승이 촉발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저기 안 좋은 거다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겁니다. 어차피 뭐 애플카에 대한 전기차, 애플 전기차에 대한 그 배터리 그 공급 문제는 뭐가 됐든 간에 한국 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허나 지금 당장으로는 결국엔 구조적 성장 이런 부분만 보고 가져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유럽 로컬 셀 그 배터리 셀 업체들과의 어떤 신규 계약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과의 조인트 벤처라든지 아니면 추가 신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후반 기업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전이 되는 다 흘러 들어가는 수혜가 흘러 들어가는 그런 후방산업 최전방에 있는 후방산업이죠. 때문에 이런 성장 단계를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애플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오늘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사실은 방송을 좀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2차 전지는 어디가 끝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면은 제가 떼돈 벌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뭐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가 뭐냐 하면 올해 연말에 LG화학이죠.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그죠? 연말경에 신규 상장한다고 그래요. 최대 IPO 기업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에코프로 BM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냐면은 자, 제가 오늘 나온 이게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오늘 리포트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오늘 눈에 띄어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거는 목표 주가는 2023년 예상 EPS의 타겟 35배, PER 35배를 적용해서 산출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EPS 추정치를 상향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PER 35배 요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편적으로 어떤 업종의 대표주나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IPO를 통해서 증시에 입성을 해요. 증시에 입성을 할 때 그 회사는요, 대략적으로 밸류단, 즉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피어그룹과 비교를 해서 이 회사의 어떠한 가치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치 산정할 때 대체적으로 뭐가 되죠? 밸류에이션이 고점단을 갖다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고점단이 형성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기상장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물론 셀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뭐 이런 업체도 마찬가지겠죠. 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LNF, 포스코 케미칼 등 수많은 이런 관련주들이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의 기존의 타겟 목표, 타겟 목표 주가가 뭐 밸류에이션 상전 시 뭐 2023년 EPS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PER 35배, 이 35배라는 게 뭐가 되죠? 뭐 40배 혹은 뭐 45배, 50배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IPO 기업을 조금이라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얼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얼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별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 있죠. 근데 이 리스크 요인은 과거부터 계속돼 왔어요. 어떤 리스크 요인이죠? 어떤 리스크 요인이에요? 가장 많은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대기업들의 소재 시장 진출이죠. 요번 주말, 지난 주에도 보니까 SKC가 양극재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죠. 근데 이거 5만원, 6만원일 때부터 보유했던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 카페 활동할 때 그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냐면은 그때 뭐 안 그랬습니까? SK 이노베이션에다가 그 뭡니까? 그 벨기에 양극재 세계 1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에 그 테스트를 받고 있었죠. 경쟁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LG화학 같은 경우도 양극재 내재화 있는 이야기죠. 그죠? 이 LG화학,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쪽 그룹사,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데들도 점차적으로 소재를 갖다가 내재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들과 어떤 협업 이런 부분들은 또 그대로 또 가져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시장이 급팽창하는데 이 수요, 즉 이 소재들의 공급망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안정적인 그런 소재 확보를 위해서 그 진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어차피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 그 다음에 성장주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저해하는 요인이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전해 뭐 매출이익이나 이 영업이익이 100%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내년이 됐어요. 내년에 했는데 이게 뭐 60% 성장을 합니다. 60% 성장해서 만약에 이제 100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는데 200억에서 60%면 얼마입니까? 320억이 되는 거죠. 320억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는 100%에서 60%로 까인 상태예요. 이게 성장주들에는 이런 것들이 주가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되거든요.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됩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건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걸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좀 체크한다면은 괜찮겠죠. 근데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뭐든지 다 대응, 항상 대응하는 게 그것만 잘하면 돼요. 대응하는 게, 주식이라는 게 대응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리가 많다면 얼마든지 주가라는 건요. 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못 견디는 게 그게 문제겠죠. 그죠? 상승을 하고 고점 때렸는데 고점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 하락을 하고 왠지 손해 본 느낌이거든요. 그죠? 이걸 버텨서 요번에 가나 못 가네. 요번에 가나 간다. 그죠? 가네 하다가 또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오면은 또 고점 대비가 얼마 까이니까 이건 뭐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근데 장기 투자가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장기 투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올 거리가 많은 그런 섹터의 메인 종목들은 쉽게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쉽게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BM 저라면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본격 IPO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청구 심사 아니면 승인 요거 받아가지고 그 분위기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후에
애플이 만약에 또 결정이 또 지지부진하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거 주가에 반영된 거 어떻게 돼? 그럼 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애플이 빨리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시선반영 되겠죠 또. 예, 그쵸, 추가적으로. 네, 요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만 하지 않나 라고 저는 해야 됩니다. 예, 참고해야 되겠죠, 분명히. 예. 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